안녕하십니까. 우리 빈칸 추론이에요. 두 번째 챕터 2는 빈칸 추론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죠. 빈칸 추론이랑 아마 이어질 글의 순서 같은 그 순서 문제 좀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빈칸 추론은 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로 좀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빈칸 추론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빈칸 추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체 맥락이라고 하는 전체 맥락형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부 맥락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맥락은요, 글 주어진 지문 전체를 다 읽고 푸는 문제라는 거야. 그럼 뭐 별거 없죠. 어차피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세부 맥락은 근데 바로 이게 재밌는 건데, 세부 맥락은요, 빈칸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문장들만 읽고서, 즉 세부 내용만 읽고서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맥락형 같은 경우는 보통 빈칸이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도 전체 맥락형이 있지만 처음이나 끝에 올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맥락은 바로 이 빈칸 들어간 문장 자체가 주제문일 경우가 많아요. 앞에 나올 경우에는 주제문이고 마지막에 나올 경우는 요약문, 요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맥락형은요, 주로 중간쯤에 와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 앞이나 뒤에 올 때도 세부 맥락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는요, 주제를 묻는 게 아니라 요 빈칸이 들어간 문장의 그 앞뒤 문장의 논리 관계를 가지고선 요 빈칸을 맞춰라 라는 게 바로 세부 맥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전체 맥락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메인 아이디어 찾듯이 챕터 1에서 했듯이 그렇게 다 읽어주고 누가 더 빨리 정확히 읽냐, 요 실력이 중요한 거지만, 이 세부 맥락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는 이 방법, 즉 두 문장이 연결된, 빈칸 앞뒤에 있는 두 문장이 연관된 그 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빈칸 앞에 있는 문장과 빈칸 뒤에 있는 문장이 A와 B가 서로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서로 반대일 경우.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세 번째는 A와 B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B의 관계가 특별한 어떤 기호나 기타 등 우리 눈으로 딱 봤을 때, 눈으로 훑었을 때 볼 수 없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히든, 감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 하이, 그 H가 아니고 감춰져 있어서 히든, H예요. 기호로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 같은 경우에는 제일 쉬운 게, 여러분들 AND 같은 게 오면 A and B 했어요. 그러면 A와 B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와 B가 여기 AND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A의 밑줄이 쳐 있거나 B의 밑줄이 쳐 있을 때는 나머지를 보고선 같은 내용이라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가장 A but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 반대인 경우잖아요. A하고 B가. 인과관계인 경우에는요, because 같은 거 나오면 A because B 하면 A가 결과, because B가 원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B가 원인. B 때문에 A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과관계. 그다음에 이제 안 나와 있을 때는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A하고 B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그럼 맥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ND가 될 때도 있고 but이 될 때도 있고 인과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요 A and B, A but B, A because B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조금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다는 얘기를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로 이루어진 형용사 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바로 서로 같은 내용이 되게 됩니다. 왜? A라는 명사를 뒤에 B라는 내용이 수식해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용은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잖아요. 좀 생각해 보면. 자, but이라는 것도요, 그냥 대놓고 A but B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떻게 나옵니까? not A but B, 이런 상관 구조를 통해서도 A가 아니라 B다. 서로 반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반대. 상관계도 나오고요. because라고 나오면 쉬운데 이것도 인과관계. 그런데 이런 거 so that 구문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랬을 때 A와 B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A에서 그 결과 B하다. A와 B가 인과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That is why. That's why가 있고 That's because. 이런 거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that과 A와 관계, that과 A와의 관계 같아요? 다르죠? 이때는 A가 앞에 나오는 이 that에 대한 원인입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알려주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인과관계인 것들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잘 따져줘야 돼요. 이것도 지금 뭐 헷갈리는 학생들 많아요.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게 원인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뭐 result 같은 거를 있다고 쳐봅시다. result도 똑같이 in이라고 쓸 수도 있고 from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쵸? A result in B, A result from B라고 있을 때 A하고 B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얘가 결과죠. 얘가 원인, 얘가 결과입니다. 이때는 얘가 원인, 얘가 결과예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인트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독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 뭐다? 다 읽고 푸는 유형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 세부 맥락만 보고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세부 맥락일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머릿속에서 간략히 만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 정도 실제 문제 한번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챕터 2에 나오는 유형 문제, 예제, 실제 문제 쫙 있잖아. 자, 보겠어요. 자, 먼저 자 전략 1이라고 해서 처음에 예제가 좀 나오죠. 첫 번째 예제를 좀 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자, 이거 같이 읽으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 봅시다. Commonest and most conspicuous act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눈에 띄는 행위. 뭐에 대한? Animal altruism.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타주의에 대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흔한 행위는 전체가 주어고요. 자, 뭐에 의해서 행해집니까? 부모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타주의, 동물 이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동물의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특히 부모 중에서도 mothers, 그죠? 암컷들. 자, 누구에 대한, 누구를 향한, 향해서 행해지는 done toward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들의 아이들, 자식들에 대해서. They may incubate 해서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앞에 있던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 알겠죠? 알겠어요? 그 머더들이 보여주는 altruism에 대한 부연 상술입니다. 자, 그들은 may incubate them, 그들을 품기도 해, 아기들을 either in nest에서나 아니면 in their own bodies에서 either A or B 둥지에서나 아니면 자기 몸 안에서나 품습니다. altruism의 첫 번째 예시예요. 두 번째 feed 예시죠, 그죠? 부연 설명이야. 먹이를 줍니다, 또. At enormous cost to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부모가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는 주는 뭐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고라도 아기들을 먹여. 이게 altruism의 두 번째 예시. 그리고 take great risk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병렬 구조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 in 뭐 하는 데 있어서 protecting them 아기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포식자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To take just one particular example. 자, take example이니까 뭐예요? 부연 설명 계속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이걸 전체에 대한 주제문일 것 같아 라는 감이 와야 됩니다. 왜? 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의 특정한 예를 좀 들자면 take example 예를 들다 many ground nesting birds에서 땅바닥에 둥지를 만드는 새들은 perform 자, 어떤 거를 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distraction display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distraction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게 distraction이에요. display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포식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언제? when 포식자가 어떤 fox와 같은 포식자가 approach 다가올 때 자기 둥지로 다가올 때 얘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행위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예시? 구체적으로 distrac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 distraction display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죠. 자, 부모새가 어떻게 하는 거냐? limp, 쩔뚝거려. away from the nest로부터 쩔뚝거리면서 멀리 떨어져 갑니다. 완전한 문장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자, 분사구문이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분사구문이다. 이게 아니라 독해하는 법. 어떻게 한다?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사절 해석합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부사절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and나 but 같은 등위 접속사를 넣은 다음에 이 분사를 두 번째 동사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 분사 구문이 주절 뒤에 올 때, 완전한 문장 뒤에 올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차라리 and를 읽어주는 두 번째 동사를 읽는 게 편해요. 왜? 부사절을 읽으려면 여기 명확한 부사절 접속사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 번째 동사를 읽으면 독해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그냥 동사를 읽으세요. 저 부모새는 쩔뚝거리면서 둥지로부터 멀어지고, 고, and. 그 다음에 hold 한다, 이렇게 두 번째 동사로. 동사는 아닌데, 분사 구문인데 동사를 읽어주라는 얘기죠. hold out one wing, 한 날개만 펼칩니다.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펼쳐요. 뭐처럼? as though. 자, as though나 as if나 같은 말이죠.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이고, 요 as나 as though나 as if가 나오면 뒤에 가정법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는 안 그런데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가정법. 자, it이 나왔기 때문에 was가 나와야 되는데 were가 나왔어. 가정법이라는 얘기죠. 부러진 것처럼입니다. 실제로 안 부러졌어. 그런데 부러진 것처럼 날개 한쪽만을 펼친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포식자는, 즉 여우는 sensing is prey라고 느끼면서, 분사 삽입이죠. 아우 쉬운 먹잇감이네. 이렇게 느끼면서 is lured, 자, 꼬셔지는 거야. 유혹당하는 거야. 어디로? away from the nest. 둥지로부터 멀리 가도록. 자, 어떤 둥지입니까?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거죠. containing the chicks입니다. 바로 새끼들을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둥지로부터. 요렇게 해서 이제 새끼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마침내 finally the parent bird는요, 부모새는 give up, 그만둡니다. 무엇을 그만두고 and leaps into the air,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릅니다. 자, 무엇을 그만두고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겠어? 앞에 좀 뭐 하고 있었어요? 날개 부러진 척, 쫄뚝쫄뚝. 이거를 그만두고 푸다닥 나는 거죠. 언제? Just in time. 바로 그때. 뭐 할 때? 팍스의 조를 피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아슬아슬하게 확 물라 그럴 때 확 뛰어오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뭘 그만두고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갈 말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본문에서 찾으면 바로 얘 distraction display. 얘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자, 얘를 그만두고 뛰어 올라서 도망친다는 얘기야. It has probably saved the life of its nestling. 자, 얘네들은 구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그 자기가 다친 척하는 거 네 개 중에서 pretense, 뭐뭐인 척하기죠. 그죠? 다친 척하는 거. 답은 쉽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될 게 없죠. 뭐 presence, 존재, prevalence, 유행, 널리 퍼짐 아니죠. priority, 우선순위, respect 다 아니고 답은 2번.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마저 해석하고 요거 좀 봅시다. It has probably saved. 그것은 아마도 자기에 있는 둥지에 있는 새들의 생명은 구했었을 거야. 그러나 at some risk입니다. to itself.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줄에 바로 여기가 스테이트먼트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쫙. 부연 설명 쫙. For example, 부터는 뭐에 대한 부연 설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바로 distraction display라는 끝까지 쫙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nestling 같은 거 보면요. 재밌잖아요. 단어가. nest, 둥지야. 네스트에 사는 애들은 nestling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fletch 같은 거 있잖아. fletch는 뭐예요? 깃털이 나다란 뜻입니다. 그럼 fledgling 하면 뭘까? 이제 깃털이 막 난 그런 애들을, 새들을 fledgling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뭔데? 깃털 나기 전에 있었던 둥지에 사는 애들, 아주 아기 새들을 말하는 거고, 얘는 이제 깃털이 막 나서 막 날기 시작한 그런 새들을 fledgling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fledge, nest에서 나오는 거니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빈칸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세부 맥락인지 전체 맥락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뭘까요? 앞에 있는 걸로 모르잖아. 앞뒤로 몰라요. 그죠? and인지 이게 같은 건지 equal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안 나와 있는 게 전체 맥락형 문제입니다. 전체 맥락형 문제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바로 이 앞에 쫙 위에 있었던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지. 근거 센텐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어요? 전체 맥락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를 연비해 둔다? 근거 센텐스. 그죠? 근거가 어딘지. 그걸 꼭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